정가 소식과 정치사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제 개혁 초안에는 합의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여기에 연동률 50%가 내용인데요. 먼저 연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동률 적용 50%와 100%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A 정당이 지지율을 10% 얻었으면은 300이 10%니까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역구에서 10명을 당선됐다면 20명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20명을 연동형 100%였을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연동형 100%인 것이고요. 그렇게 아니고 50%인 경우에는 A 정당이 지역에서 10% 지지를 얻었을 때 지역에서 10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20명이 100%일 경우는 2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인 경우에는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20명이 되는 것이죠.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동형을 100%였을 때에는 30명이 되는 것인데 10%이기 때문에 예. 50%한 경우에는 2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그 의석수를 50%를 적용하느냐, 100%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50% 네. 적용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계산법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광주 전남의 정치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25명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25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180만 6천 명을 나누면 상한이 30만 7,120명입니다. 선거수가. 그리고 하한이 15만 3,560명인데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대략 28개 정도의 선거구가 주로 통폐합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될 때에는 광주가 동구, 남구, 을, 서구 을 지역이 하한산이 돼버리고 하한산에 충족이 안 되고요. 전남이 요수, 갑, 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익산, 갑과 남원, 임실, 순창 그리고 김제, 부안 세 지역이 하한이 안 돼버립니다. 즉 호남 지역의 28개 중에서 7개가 줄어든 21석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 동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또한 여러 군이 합쳐지기 때문에 군의 대표성이나 국민 대표성이 상당히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2+2 회동이 있었잖아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그런데 예.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이견이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선거법과 기본 기타의 법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더 중요하게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에 대한 것이지요. 예. 공수처법을 검경 수사권을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서 대략 7명의 의원을 5명 정도를 하고 또한 야당 몫을 3명을 다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게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장이 나뉜다는 말씀이죠? 예.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민주당 입장은 뭐죠?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한다 찬성하는 확률이 76.9%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15.6%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적 정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수사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처음에는 이것 없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찬성했다가 한 8명 정도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수사법과 연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이야기이고 네. 야당의 그 임원 5명의 추천권을 5명의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
그리고 야당 몫으로 3명이 돼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고위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검사들이나 또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버린 순간 네. 이건 뭐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다면 이거 유명무실한 것이죠. 공수 자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거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수처 설치법 관련해서는 이견이 뭐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구조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 자체적으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좀 강하고 네. 또한 국민 여론의 입장에서는 80% 정도가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받아서 이걸 하지 않고 선거법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 선거법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불리한 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 공수처법까지 양보해서 선거법 갈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에 바른미래당 안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내분 상황이 정리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이 선거법 개혁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해당된 2명 자체가 이 안을 부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선거법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공천법도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더구나 이걸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근데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달을 놓치면 그 이후에는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거구제 개편이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합의만 된다면 선거법은 네. 이미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이 나경원 의원 대표를 포함해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법 자체가 안 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패스트법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런 구조다 할지라도 여야 5당이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예. 또 해년에 2020대나 19대 때에도 이것이 선거 직전에 논의돼가지고 선거구 획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런 구조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구조에서는 도저히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 법안을 올렸던 것이었죠. 여전히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운 거지 합의만 되면 이제 속도는 붙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